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틀째 폭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 이틀 전에 약 6%, 또 오늘 새벽 역시 약 6%의 폭락으로 마감하면서 투자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연이은 폭락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정말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를 비난하면서 본인의 정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무역 전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발 무역 전쟁의 촉발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까지 상향을 했고요. 비록 어제 발표되었었던 3월 미국 고용 지표가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견고하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잠깐 보시면 임금 상승률과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모두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의 경우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기는 했지만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을 주기 어려운 만큼 우선 고용 데이터는 경기 침체의 사인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가 이번 달 시작이 되고 또 상대국들의 보복관세 조치 역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앞으로 고용지표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불확실성이 쌓여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가 투자시장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쳤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어제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결국에는 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하지 않고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을 보면서 정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데이터를 더 보고 시간을 가지고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이야기고요. 그러나 트럼프는 연설을 통해서 지금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가장 최적의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부와 연준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것을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부담이 되고 또 관세 부과의 목적 역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 중의 하나인 만큼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서로의 상이한 입장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다음 FOMC가 5월인 만큼 그때까지 데이터와 그리고 무역 전쟁의 여파를 살피면서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반면에 이틀 전 미국 증시와 함께 폭락했던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하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현재 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대체할 투자의 대안으로서 고려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루 이틀의 시장 상황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늘 암호화폐 시장이 증시와 함께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암호화폐 시장만의 기술적 패턴이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고래들의 암호화폐 매입의 영향인 것인지도 함께 살피면서 향후 추이를 예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목적을 또 가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는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해서 혁신 산업들이 스스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고 지지하면서 그들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또 미국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미국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 매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미국 기반의 기업들을 성장시키면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언제쯤 효과가 날 것이냐, 지금 현재 불확실성에 쌓여있고 특히 파월은 1년이 지나야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만큼 아주 단기적인 기간에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각국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 투자 시장은 기대치가 선반영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홀드에 의한 리플에 대한 이번 주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미국 SEC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과의 소송을 검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60일 이내, 그러니까 30일 이내는 미국 SEC 내부 투표, 그리고 30일 이내 토레스 판사의 승인 절차에 따라서 리플과의 소송은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USD가 리플 결제 플랫폼 리플 페이먼트에서도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4월 1일 출시 이후에 RUSD가 1억 달러 이상이 발행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RUSD는 XRP와 함께 국경 간 결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공유드립니다. 테더 CEO가 미국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현재 테더는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스테이블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테더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미국 내에서 생겨나게 되면 이 말은 즉슨 이제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으로, 이때 리플 RUSD와 함께 XRP를 어떤 식으로 리플이 상호 보완하면서 성장시켜 나갈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역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